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검찰 얘기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검찰. 요즘 검찰이 조용해요. 그죠? 그렇게 시끄럽던 검사들이 요즘은 조용합니다. 기가 죽었나 봐. 윤석열이가 감옥에 가니까 검사들 분위기도 이렇게 쫙 깔리는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이 말입니다. 검사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인간이 덜 됐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시류에 영합을 하면서 그때 이 일희일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갈 때도 이보다는 덜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검찰이 요즘 잔뜩 쫄아 있다고 합니다. 땅바닥에 배를 대고 눈깔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 이유는 바로 7월 말 8월 초에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을 거다. 특히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 중간 간부진에서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인사 이동의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조직의 향배가 좌우될 수도 있고, 검찰 조직의 향배도 향배겠지만 지금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적폐들, 정치 검사들의 출세길이 막히느냐, 아니면 조금 굽어지더라도 남아있느냐, 요게 결론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7월 말 8월 초에 있을 대규모 검찰 인사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검사들, 윤석열을 괴롭히고 이화영 괴롭히고 조국 괴롭혔던 검사들, 이 검사장부터 막내까지 다 날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금 잔뜩 쫄아 있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코지 했던 검사들 수가 200명이 넘어요. 해코지한테 조금이라도 관여했던 검사들이 200명 넘어요. 검사 수가 전국에 한 3,000명, 2,9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 10%에 달하는 검사들이 나쁜 짓을 했던 겁니다. 동원이 됐던 거예요. 자, 그들이 다 인사이동이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 되기는 난리도 아니지. 특히 소위 말하는 유배지라고 낙인 찍혀 있는 몇몇 검찰청에는 아마 잘 나간다고, 한때는 잘 나간다고 자부했던 정치 검사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 검찰이 안 쫄고 배겨. 예, 지들도 지금 쫀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아무리 봐도 지금 조짐이 안 좋다. 이번 판에 우리는 끝장이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검사들이 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지들한테 인사이동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집니다. 검찰청 없어져요. 따라서 인사이동 하든가 말든가. 검찰청 없어지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가지고 검사들이 두 개로 쪼개질 거야. 조직이 없어진다고. 지금 있는 조직을 두 개로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보직을 뭘 받았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7월 말 8월 초 인사 이동? 아니 10월 달에, 당장 10월 달에 검찰 개혁법이 완성이 될 건데, 그럼 기껏해야 한두 달 하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려고? 자, 그런데도 지금 검사들이 7월 말 8월 초에 있는 인사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습니다. 뭐야? 이 와중에서 지가 혹시 발탁이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출세할까 싶어서, 이재명이 날 뽑아주면 나 정말 출세했을 때 잘할 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지. 얼마 전까지 이재명 잡아넣으려고 골몰하던 새끼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쫄아 있는 검사들은 양심이 남아 있는 거지. 지가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놈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지가 승진을 할 거라고 이렇게 부풀어 있는 놈은, 이건 사이코패스죠. 진짜.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는 검찰총장이 없어요.
심우정이가 사퇴했죠. 서울중앙지검 같은 이 핵심 검사장도 또 싹 바뀌었습니다. 지금 검찰의 주요 지기자는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에서 잘 나간다고 하던 검사들 다 나가리 됐거나 다 감옥에 갔거나 감옥 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적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검찰총장은 없어. 그리고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구심점이 돼줄 만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정권은 교체기야. 인사이동이 있어. 나 누구한테 줄 서야 돼?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검찰이 이래서 문제인 거야. 아니 인사이동을 하든가 말든가 자기는 열심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줄을 서야 되는 거야. 얘들은 줄 서는 게 일상인 거야. 그래서 줄을 서야 되니까 줄을 어디다 서야 되는지, 줄을 서려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군대에서 보면 기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준을 해줘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인사처리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통 검사들은 제일 불안감을 느끼겠죠. 내가 혹시 지방으로 쫓겨가는 거 아닌가? 자, 그러니 지금 현재 검찰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름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조은석 특검이에요. 조은석 특검 지금 서울 고검에 지금 사무실 열어놨잖아요. 특검 사무실.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 거기가 조은석 특검이 검사장으로 있을 때 아마 거기 사무실 제가 쓴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무실로 돌아간 거지. 이건 뭘 말하느냐? 사실상 현재 검찰총장은 누구다? 조은석이다. 조은석이에요. 얘는 없잖아. 그리고 얘를 대신할 만한 다른 구심점도 없잖아. 그런데 여기 조은석이 딱 들어갔어. 조은석은 기수도 높죠. 연수원 19기. 그러니까 이 조은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사들이 몇 명 모여드나 봐. 아무튼 현재 검찰은 검찰총장이 없다. 달리 말하자면 구심점이 없다. 그래서 이때는 두들겨 패도 아무도 좌우 못한다는 거지. 며칠 전에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죠. 안미영 검사하고 이번에 뭐 김석순인가 뭐 하는 그 검사하고 둘이서 이렇게 임은정 검사를 이렇게 비난했는데 얘네들은요, 솔직히 제가 할 때는 얘들 바보들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도저히 못 나설 것 같으니까 니들이 대신 한번 나서봐라고 총알바지로 내민 거거든. 근데 거기를 왜 들어가나 모르겠어.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이런 일이 나오는 이유가 검찰이 지금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될지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하순, 이제 뭐 석 달 정도 남았네요. 검찰개혁법이 입법이 마무리되면은 검찰은 공식적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필요도 없고 지금 뭐 출세하고 뭐 인사이동이고 필요도 없어.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요, 7말 8초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지 없을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예, 이럴 때는 인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나았거든요. 자, 아무튼 만약에 이번에 7, 8월에 정기적인 인사가 단행이 된다면 이 인사는 검찰총장 없이 진행되는 첫 번째 인사가 될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인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첫 번째 인사라는 의미입니다. 총장 없이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입니다. 다음 주에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에서 아마 인사가 주로 있을 걸로 보이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들, 뭐 반부패 부장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남부지검, 동부지검 이런 데에 몇몇 이 특수부를 누가 맡느냐, 부장검사가 누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사실 총장 없이 이 인사를 하는 걸 가지고 검찰이
좀 시비를 걸었었어요. 뭐 인사를 할 수 있네 없네. 이번에도 아마 그 비슷한 얘기 나올 겁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은 그 검사 인사제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없으면 인사가 어려운 거지. 그렇다고 실제로 전혀 안 되느냐? 아니요. 대검차장 권한대행이 있으니까 권한대행 하면 돼요. 근데 지난번에 조중동은 뭐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썼던 거지. 여기에 논리를 제공해 준 것이 적폐 검찰이었던 거야. 난 정말 개소리였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원래 부자가 붙은 사람이 권한대행도 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권한대행이니까 저기 검찰총장이 없으면 대검차장이 그냥 권한대행을 하면 되잖아. 근데 권한대행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어거지를 썼거든. 그게 누구라고? 조중동이야. 이 새끼들 이런 논리면 한덕수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그죠? 아무튼 이번에도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 인사는요,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맛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지금 벌써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라 라고 해서 통지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이라고 하죠. 이 사람 입장에 맞춘 인사, 이 두 사람의 입맛에 맞춘 인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이 어떻게 바뀔지도 대충 나오는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 자료 보시겠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검증 착수 7말 8초 대대적 물갈이 뭐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아마 이 기사 때문에 검찰이 더 심숭생숭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 때문에 글쎄 검찰이 잔뜩 쫄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대규모 인사 이동이 되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라든지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또는 그 이전 정부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대거 아마 승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임은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어찌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리틀 윤석열로 리틀 한동훈으로 잘 먹고 잘 사던 이 정치 검사들 작살 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대대적 물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태풍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검사들이 쫄고 있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결국 지들이 잘못했는데 그 죗값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인사 이동을 가장 민감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검사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서 민주진보 세력을 탄압했던 자들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나쁜 짓을 했던 해코지를 했던 검사들 수가 200명이라 그러잖아. 근데 여기에 지난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우리 민주시민들,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저기 남양주 지금의 이리원인가 하는 검사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리원? 아우 썩을 진짜 아으씨. 자, 그런 검사들 윤석열 정권에 직접적, 간접적, 적극적, 소극적, 좀 많이 좀 적게 이렇게 부역한 검사들 되게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나쁜 짓 한 사람이 200명인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나쁜 짓 했던 사람들 포함하면은 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얘네들 지금 쫄겠지. 예. 서울중앙지검의 뭐 반부패부를 비롯한 특수부,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부, 성남지청, 수원지검 등등에 있는 검사들. 이들은 현재 지금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릴 겁니다. 내가 왜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지들이 잘린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어디 가서는 비빌 데도 없어. 그러니까 잘릴 것 같을 때, 내가 인사이동해서 잘릴 것 같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권력자나 그 힘 있는 사람한테 쫓아가지고 비비는 거야. 저 좀 이번에 자르지 말아주세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죠? 네,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네. 검찰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 검찰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쫄아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달려가서 빌 곳도 없다 이거야. 아마도 이번에 상당수 검사들이 좌천이 될 겁니다. 그럼 좌천되는 검사들 중에 상당수는 사표를 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후속 인사가 있을 텐데 이 후속 인사를 하게 되면 또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뭐 인사 태풍이다 라는 이름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으로 좌천되더라도 아마 검사들이 사표 안 낼 거라고. 왜? 지금 변호사 시장이 엉망진창이래요. 그러니까 나와봤자 별로 환영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나오고 버틸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두고 현재 설왕설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검사들도 참 뻔하죠. 이게 뻔한 놈들이 왜 그렇게 잘났다고 설쳤는지 모르겠네요. 검사들은 이번에 아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딘가에 줄을 서야 되는데 줄 설 곳, 기준점이 없다는 점에서 의아할 거예요. 줄을 서고 싶은데 기준점이 사라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검사님들께 제가 충고 하나 드립니다. 기준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기준이 되고 스스로 정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죠. 뭐 이럴 때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자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남으면은 누구를 후계자로 삼아야 됩니까? 후계자를 지명해 주십시오. 부처님 모시듯이 저희가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등명, 법등명 하거라.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라. 제2의 제3의 내 후계자를 찾으려 하지 마라. 라고 말이죠. 제가 요즘에 여러 검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그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기준점이 되십시오. 그만큼 양심과 정의, 법리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양심과 정의와 법리를 갖추고 있으면요, 누구 뒤에 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한두 번 진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떳떳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권력을 얻는 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 안 얻고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많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검사가 아무래도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검사 때려치십시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